치과 의사들이 프라치 임플란트는 가족분들한텐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실제로 와이프 할머님께도 해드리고 직원의 부모님들한테도 해드렸거든요. 가족들한테 안 한다는 얘기는 프라치 임플란트를 잘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플란트 치과 대표원장 김은입니다. 오늘은 프라치 임플란트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갖고 계시는 오해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프라치 임플란트가 일반적인 임플란트 치료법에 비해서 임플란트도 적게 심고 빨리 끝나다 보니까 프라치 임플란트에 대해서 나중에 튼튼하지 못하다, 무너져 내릴 수 있다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 임플란트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일반 임플란트 치료는 국내에서 대부분 원장님들이 커스텀 어버트먼트라는 보철 시스템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치아가 들어갈 자리에 맞춰가지고 우선 임플란트 뿌리를 심고서 임플란트 뿌리가 굳으면은 그 위에 티타늄 금속으로 된 개별 연결 장치를 만들어주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지르코니아 재질로 만들어진 치아 크라운을 붙이면은 그 치료가 끝나는 겁니다. 벌써 이런 방식으로 치료를 해온 지 10년이 이제 훌쩍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만큼 대부분의 병원에서 선택하는 치료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임플란트를 처음에 심었을 때는 이게 나사 형태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고정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심어놓은 임플란트와 주변의 뼈가 생체적으로 고정력이 만들어지는 거를 골유합,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임플란트의 성공에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골유합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임플란트에서는 임플란트를 심어놓고서 골유합이 충분히 일어난 한 3, 4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서 그 임플란트 치아 머리를 만들기 시작하는 게 안전한 방법이에요. 근데 이에 반해서 프라치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 치아를 심고서 바로 치아를 올리다 보니 보철물에 심는 힘이 고스란히 임플란트에 가해지게 되고 그것이 고스란히 임플란트의 실패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일반 환자분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부분의 치과 의사 선생님들도 걱정을 하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프라치 치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의견이 있거든요. 일반 임플란트하고 차이점은 2개, 3개 연결이 되어 있는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바로 고정력을 넣었다가는 실패가 되는 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은 프라치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최소 4개에서 6개가 정밀하게 크로스 아치로 힘 분산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 거죠. 만약에 일반적인 임플란트처럼 2개, 3개만 심고서 편측으로 한쪽으로만 치아가 올라가는 경우는 그때 기계적인 고정력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하지만 프라치 치아 같은 경우는 최소 4개에서 6개를 널찍하게 심어가지고 특히나 이제 제가 심는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경사식립을 통해서 상당히 길고 티타늄바라는 단단한 구조물을 통해서 부목을 대듯이 고정을 한 번에 해주면은 개별로도 단단한 임플란트들이 전체적으로 더 단단하게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단단하고 정밀하게 연결이 된다면은 그 기계적인 고정력만으로도 얼마든지 심는 힘을 발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달 정도 지나서 완벽하게 생체적인 고정력으로 변환이 된 다음에 그때 저희가 최종 치아로 들어가는 거예요. 10개 전후의 개수를 심는 일반 임플란트와 똑같은 수술 방식, 수술 기준으로 뿌리를 6개만 심는다면 당연히 약하겠죠. 하지만 프라치 임플란트 치료법에서는 일반 임플란트 치료법에서 사용하는 임플란트보다 훨씬 더 길고 두꺼운 임플란트를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차이가 발생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이분의 경우는 아래턱에 어금니 쪽에 잇몸뼈가 다 녹아가지고 신경이 너무 가깝다 보니까 앞쪽에 제가 뼈이식 없이 프라치 치료를 해드린 환자분 케이스예요. 이때 선택한 뿌리는 5.0mm 직경에다가 두께가 13mm 직경이에요. 치과의사 선생님들이라면 이게 얼마나 두껍고 긴 건지는 아실 거예요. 이런 임플란트를 심었기 때문에 이렇게 45도 넘게 꺾여져 있어도 뿌리가 그 힘을 다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또 다음에 보여드리는 사진 같은 경우는 위턱의 상악동에 뼈가 없는 환자분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도 상악동을 피해서 거의 45도에 가깝게 틀어서 심었지만은 가장 두껍고 단단한 직경의 임플란트를 뼈가 좋은 자리에 뼈이식 없이 심었기 때문에 단 2달 만에 치료를 마무리하고서 일상생활을 복귀하셨던 환자분입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일반 임플란트보다 프라치 임플란트가 더 약하고 오래가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좀 프라치 임플란트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얘기라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프라치 임플란트는 임플란트 여러 개가 한 덩어리로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만 고장 나면은 그거를 다 다시 치료해야 된다 라고 걱정을 하고 문제 삼는 병원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사실 맞는 얘기이긴 합니다. 프라치 임플란트는 다 한 덩어리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은 상부 보철은 다 전체적으로 다시 해야 되는 거는 맞는 거거든요. 하지만 아셔야 될 게 단단한 임플란트들을 고정해서 연결을 하게 되면은 임플란트의 실패율이 상당히 줄어들 수가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뼈가 좋은 자리에 심을 수만 있다면은 훨씬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게 가능하거든요. 만에 하나 뿌리가 하나가 고장이 나서 프라치 치아를 빼야 되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사실 너무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옛날에 아날로그 방식으로 프라치를 만들 때는 기존의 프라치를 만들었던 그 데이터가 다 날아가 버리는데 지금은 다 디지털로 만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6개 전후에 뿌리를 심는데 만약 몇 년을 쓰다가 6개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남은 뿌리만으로 추가 수술 없이 치아를 만들면 되는 거고, 지금은 치아 제작 방식이 디지털 CAD/CAM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간단한 과정으로 한두 번 내연만으로도 원래 치아 형태 그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요되는 비용 같은 경우도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치료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프라치를 한다고 해서 모든 치아를 빼지는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진행되는 부분 프라치도 있는 거거든요. 이 환자와 같이 프라치 치료의 장점을 그대로 가진 부분 프라치 임플란트 치료도 가능합니다. 예전 임플란트는 그대로 살려두고 나머지 이제 3분의 2 부위에 프라치 기술을 이용을 해서 치료를 해드렸는데요. 이렇듯이 이제 한쪽이 내가 빼기가 싫고 그대로 쓰고 싶다 하면은 나머지 부분 가지고도 얼마든지 제가 프라치 치료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전체 임플란트를 예상하고 오신 분들은 한두 개의 치아를 남겨두는 경우는 크게 의미가 없을 때가 있긴 해요. 내 입안의 80-90% 치아가 많이 흔들리고 아파서 빼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나머지 1-20% 치아들도 이미 이제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치아를 남겨두고서 부분 임플란트 치료를 하는 경우는 결국 몇 년도 안 돼서 그 부위를 다시 재치료해야 되는 고통이 생기고, 무엇보다 그 부위 때문에 편하게 생활을 하실 수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치료 관점에서는 좀 더 쓸 수 있는 한두 개 치아를 남겨두는 것보다 차라리 전체 발치를 하고서 가지런하게 프라치 치료를 하는 게 환자분을 위해서도 훨씬 더 좋은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물론 이제 치아가 전체적으로 좋은 경우에는 그 치아들을 최대한 살려서 치료를 해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라치 치료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프라치 임플란트도 충분히 오래 안전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프라치 치료에 대한 오해와 걱정 때문에 이러한 좋은 치료를 미루셔서 불편해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플란트 치과 대표원장 김은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